연차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5일 모 세 번째 기사 1500년 명홍지 13년 승정원이 왕명의 출납을 성실히 할 것을 명하다. 원관이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를 보건대 내가 오랫동안 경린에 나가지 않는 것과 유생을 형장 때린 것, 시 지은 것 등의 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내가 입에 종기가 나고 피가 흘러 멈추지 않으므로 아직 경련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유생이 절에 가는 것을 금한 것은 선왕들의 법으로서 내가 불도를 승상하고 유교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즈음 대간이 서로 유생들을 덮어주는 것이 매우 아름답지 못한 풍습인데 너희들이 또 비호하니 어쩐 일인가? 무릇 인군의 과실은 100세 후일지라도 논란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인데 더구나 내가 지금 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렇게 떠들어대니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내가 수족을 놀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 내가 주고 받기를 좋아하여 시를 지은 것이 아니다. 다만 중간에 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 전하기 때문에 나의 의사를 글로 써서 보인 것뿐이다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성지같이 외인들이 승정원의 안의 이 일을 모두 알게 하느냐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등이 외람되게 친근하게 밀접한 곳에 있으면서 날마다 더욱 근신하는 것은 모든 일의 밖에 알려지는 것이 누구 입에서 나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홍문관 상소 중에 신등이 왕명의 출납을 성실하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등의 병통을 잘 말한 것이므로 비형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들의 소임은 일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직 출납할 뿐인 것이다. 만일 드려야 할 것이라 하여 드리고 내야 할 것이라 하여 낸다면 이것은 모든 일을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음이 아래에 있지 위에 있지 않는 것이니 이는 장차 마음대로 하게 될 주짐이다. 경등은 착한 사람이기에 원래 이럴 염려가 없을 것이다. 홍문관이 비록 글 잘하는 선비라고 하나 다 성인이겠는가? 비염할 것 없다 하였다. 갑자는 이후로 왕이 전에 이를 말한 사람들을 소급하여 죄죠. 무릇 국정이나 인군의 과실을 논란하고 가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귀양 보내기도 하고 오히려 빠진 사람이 있다여 시정기를 조사해서 죄죠 거의 다 없앴으며 또한 과오와 악이 후세에 전할 것을 염려하여 춘추관에 명하여 자신의 허물을 말한 것이 시정기에 쓰여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삭제하고 불태웠으며 그러고도 추가하여 조사하기를 말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관에게 부탁하여 모두 없애버렸다. 때문에 상소를 논란한 것이나 말로 가난 것이 많이 빠지고 생략되어 온전하지 못하였다. 일은 비록 전하게 되지 못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화를 면한 사람이 많으므로 당시에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7일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에 나누어 귀양 보냈던 사람들 중 조위 김굉필을 순천에 이수공을 광양에 정희량을 김해에 정승조를 영광에 이원을 나주에 박한주를 나간에 강백침을 보성에 성증엄을 하동에 입예하였다. 이 극균이 본도가 흉년들어 굶주리는데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신 및 수령들의 구유를 받고 있으므로 이 때문에 도내가 더욱 피폐하다 하여 개의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잔양 연풍 충주에 우박이와 내리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고 강원도 철원 정선에 우박이 내리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함경도의 기근을 군기시점 이자근을 보내어 구휼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추파에서 적을 벤 전공으로 1등은 두 작업을 뛰어올리고 개공인 사람은 한 작업을 주었으며 2등은 한 작품을 올리고 개공인 사람은 대신 주었으며 3등은 한 작품을 주고 개공인 사람은 대신 주었다. 경변사 이극균에게는 중국 옷감 안팎을 하사하고 종사관 민효정, 유순정과 우후 조한손에게는 한 작품을 주었으며 종사관 안윤덕에게는 토사뿐 안팎 옷감을 하사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 김윤재가 치게하기를 압록강 북쪽을 순찰하였는데 초목이 무성하기 때문에 저 적들이 사냥한다 핑계하고 장기간 강변에 있으면서 허시를 엿보다가 형편부와 도둑질을 합니다. 더러 말하기를 국가에서 정당하게 군사를 출동하여야지 속임수를 쓰는 것은 불가하다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 말이 오할할 것 같습니다. 신이 오랫동안 향계에 있었기에 적들의 실정을 잘 아는데 꾀로 제어하여야지 정의로 복종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의 생각에 만포에 나온 야인들을 이용하여 삼위를 설유하되 너희들이 강변 30리 이내에 와서 노리는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공격하겠다고 한 후에 강변 여러 진에서 씩씩하고 용기 있는 군사 50여 명을 뽑아 4대로 나누어 밤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가 그 와서 엿보는 자들을 쳐부셔 적들을 마음대로 횡행하지 못하게 하며었다 하오리까 하였는데 정성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한치영이 의논드리기를 해조에서 의논하여 아래게 하소서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절도사가 아랜대로 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강변에서 사냥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으니 우리로서는 저들의 동태를 살피며 방어하기를 근신하게 하여 굳게 지켜야 할 뿐입니다. 군사를 건너편으로 보내와서 엿보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정고에 없는 일이요 또한 위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혹은 한때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개돼지와 같은 자들과 말썽을 일으켜 반복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예전대로 조심하여 우리 땅을 지킬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저 적들이 사냥을 이용하여 우리의 허시를 엿보게 되니 만일 절도사의 계책과 같이 하여 와서 엿보는 자를 공격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방자하게 행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이 계책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한 군조를 가지고 이 계책대로 하기 좋아하다가는 도리어 해가 있을까 염려되니 우리 군사의 강하고 약함과 지향의 편리 여부를 잘 감안하여 조심하여 조치하라고 유시를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이 극규는 언연드리기를 김윤재의 아랫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 본도의 명을 받고 나가 있을 때 번번이 시행하려고 하였었는데 다만 연변 각진 중에 창성, 벽단, 고산리, 강계 등의 군사는 주의하여 시행할 만하지만 그 밖의 진의 군사는 잔약하여 쓸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번이나 하고 두 번 하여서는 안 될 일이니 만일 형편만 되면 시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는데 윤필상의 의논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윤필상 친수군 정문영 한치영이 의논드리기를 이 극균이 조목조목 열가하여 아린 국정 계책을 각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7개 조항 중 위의 6개 조항은 모두 타당합니다마는 다만 1개 조항의 공무를 경감하는 일은 국가 용도의 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회사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깁니다. 제2조항의 전죽을 수송하는 일은 과연 아랫바와 같습니다만 세조조의 강원도의 전죽을 옮겼다가 함교도 함흥 이남의 각고 섬에 있어 심었는데 신이 감사하였을 때 그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가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남벌당하여 변성하지 못하기로 대 지키는 사람들을 개정해서 기간하는 것을 검하였으니 아마 지금은 벌써 무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안도 연해비연 각고울에도 위의 전례에 의하여 충청 전라도의 대종자를 배로 옮겨다 심어 혹 무성하게 된다면 실로 영구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 아래 제7조항 음심갑에 관해서는 신의 생각으로는 가죽 갑옷도 오히려 화살을 막지 못하는 하물며 은심갑이겠습니까? 그 군기시 및 계승부에 저장되어 있는 옛날에 제조한 은심갑을 수송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다만 평상시에나 착복하게 되는 것이지 어찌 싸울 때야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별도로 휴지를 보내어 새로 만들게 한다면 우매한 백성들이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 편하다고 할 것이니 후에는 갑옷 만드는 사람이 없어질까 합니다 하였는데 의논대로 조쳤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0일 개하 세 번째 기사 허침을 2조 참판으로 정미수를 호조 참판으로 이집을 경기 관찰사로 이괭을 사헌부 지비로 이효문을 사관은 헌납으로 이자화를 홍문관 박사로 민원을 저작으로 박원종을 겸 부총관으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1일 갑자 첫 번째 개사승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사와 경륜에 충실할 것을 아뢰는 사헌부의 상소.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말하지 않고 행동과 일에 따라 보여준다 하였고 동중선은 말하기를 하늘의 마음이 인군을 인자에게 사랑하여 장차 도를 잃게 될 패단이 있게 되면 먼저 천재와 시변을 내려 꾸짖고 경고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늘이 상수를 내리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가르치는 것과 같고 하늘이 세변을 내리는 것은 아버지가 노하여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여 더욱 돈실하게 하여 가고 부모가 노하면 두려워하여 허물을 고치는 것이니 인군이 하늘을 섬기는 것도 마땅히 이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르고 흉년과 기근이 겹쳐 들다가 금년에 와서는 별의 빛이 변개를 보이고 일식과 월식이 되며 대궐 문 밖에서 사람을 벼락치고 우박이 농사철에 내려 천재와 시변이 때때로 일어나고 겹쳐 생겨나 반복하여 일러 쓰고 깨우치는 것이 엄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전하께서 착연하게 경각하고 공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신등이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요순과 같은 작품으로 열성들의 기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자자하게 정신을 가다듬어 좋은 정치를 하시는데 다만 학문을 높이고 정사에 부지런하고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일에 있어서는 전심에 만족하게 하시지 못하시는가 합니다. 옛날 한나라의 무제가 제의에 이르기를 짐이 큰 도의 요점을 듣고 싶다고 하자 동중서가 대답하기를 학문을 힘써 하면 문견이 넓어지고 지혜가 더욱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였고 위나라 임금이 이선에게 묻기를 천하에서 무엇이 사람의 정신과 지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서적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대개 비록 생이 지지의 성인일지라도 그 어리의 검론원에 있어서는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지만 몸을 닫고 사람 다스리는 법에 있어서는 진실로 일찍 학문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경련을 설치하는 것은 장차 전대의 질환의 자취를 간과하여 성상의 덕을 보익하고 큰 교화를 빛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건자에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경련에 나오시는 일이 드무신 것은 신등이 알고 있는 것이니 어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생각하오면 전하께서 왕위에 나아가신 지 우금 7년이나 되는데 혹은 한 달씩이나 나오시지 않기도 하고 혹은 며칠 만에 바로 폐지하기도 하여 대신들은 얼굴을 배울 길이 없고 시신들은 말씀을 들을 길이 드문데 구중궁궐 깊고 깊은 곳에서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신등이 염려하는 것은 학문하시는 시간은 적고 연한하신 시간이 많으므로 함영하고 훈도하여 성덕을 보도하여 성취시키는 일이 혹시라도 미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구는 한 몸을 가지고만 백성에게 임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천만 가지 일에 응하는 것이니 진실로 긍긍업업하여 정사에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옥사와 여러 가지 조심할 일들을 그르치지 아니하여 깊이 다스리고 오래도록 편안할 도리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건년 이래로 더러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일 보시는 것을 폐지하시고 한갓 환관들이 전하는 말만을 신빙하여 번다한 모든 일을 결제하시니 어찌 여러 사람들의 뜻을 다 알고 여러 가지 업적이 다 빛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정사를 하여 가심이 혹 미진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나이다. 대가는 인군의 이목인 것이요 조정의 표준인 것으로 인군의 잘못하는 일과 정사의 득실을 극력 논하여야 하는데 어찌 뇌정 같은 위험을 범하고 용린을 거스르는 것으로 근심을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신하는 성의를 다하여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일이 없이 감히 말하고 인군은 그 마음을 알아주어 역시 의심하거나 끓이는 일 없이 호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하가 서로 신임하여 말을 다 하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당초에 말하는 길을 열기에 힘써 오히려 대간이 말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시었는데 근래에는 점차로 전과 같지 않으시어 대간이 논하는 것을 예사로 심상하게 보시어 그 논란한 일의 시비를 알아보지 않으시고 논한 말의 타당 여부를 살피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일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만일 혹시라도 따르시기를 겁내나면 난색이 있는 것 같으시고 남의 득실을 말하면 도리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여 비록 근간하게 의논하여 아래도 윤호하시는 일이 드무시니 그 제왕들이 사람을 의심하여 의심하지 않고 호심탄회하게 간함을 받아들인 도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은 두려워하거니와 사람들이 각자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하여 위에서는 듣는 말이 없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지 못한 징조가 생기는 것을 비록 무슨 일 때문이라고 끌어다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들의 눈에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의 제보는 반드시 세 가지 일이 미진한 데서 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대저 그 세 가지 일이라는 것을 옛날 제왕들이 진실로 이미 행하였으니 정하고 일하게 하여 그 중을 잡는 것은 요 순의 마음 공부한 일이요 일의 기밀을 살피고 일의 안정대를 살피며 부지런하고 검약하게 하는 것은 순임금과 우임금이 부지런히 하던 일이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며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여 선을 한 것은 요순이 간함을 받아들이는 일이요 시종 학문에 종사하여 광범을 더욱 크게 한 것은 고종과 승종이 학문을 승상한 일이요 한낮에도 겨를이 없이 하여 만 백성을 다 평화롭게 한 것은 문왕이 정사를 부지런히 한 일이요 바로 잡음을 따라하여 거스르지 않으며 허물 고치기에 인색하지 않은 것은 성탕이 간함을 받아들인 일입니다. 비단 당우 3대의 인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당 시대의 인군이라도 역시 그런 이가 있었으니 한나라의 광무제는 자주 공경들을 불러보고 경전의 이치를 강론하다가 밤이 깊었어야 잤고 당나라 태종은 학사들을 번갈아 당직을 맡아 숙직하게 하며 다스리는 도를 자문하여 날이 기울어도 게을러지지 않았으며 한나라 문제는 엄수 공손과 검소를 실행하여 천하를 안정시키고 양성시킴으로 국가에 일이 없게 되어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요족하였으며 한나라 고조는 사람을 쓰되 자기에게 하듯이 하고 가난한 말 따르기를 물 따르 흐르듯 하여 왕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을 숭상하는 것이나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나 가난한 거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로 제왕인 분의 마음을 바로잡는 큰 근본이요 다스림을 하는 첫째 일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경련에 나오시는 것을 부지런히 하시고 나라 다스리는 정사를 노력을 다해 하시고 간증하는 말 받아들이시기를 성의를 다해 하셔서 이것으로 마음을 바로잡고 이것으로 모든 정사를 재결하시고 이것으로 망각하고 빠뜨린 것을 보충하여 가신다면 한 가지의 정사 한 가지의 일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지압이나 어느 지엄이도 각기 그 생활을 안정하게 되어 좋은 일이 스스로 응해오고 추위와 더위가 제대로 될 것인데 무슨 재변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차관 태물을 돕는데 뽕나무와 당나무의 병개가 있으므로 인하여 부지런히 그 정사를 닦아 명철한 인군이 되게 하였고 조기는 고종을 보필하는데 꿩이 우는 병개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중흥의 다스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군된 분이 다스려지고 태평하여 근심이 없는 때에 있어서는 비록 약속이 되는 말을 드리더라도 오히려 혹 심상하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재앙을 만나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때에 있어서 초보와 목동의 말도 반드시 얼굴빛을 고치고 아름답게 받아들여 마음을 송동시켜
성질을 참으며 더욱 그 덕을 다갔기 때문에 비단 재앙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태평하고 평화스러운 다스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등이 모두 용렬한 몸으로 언권의 자리에 대우지하고 있으면서 전하께서 심신이 불안한 나를 당하여 감히 이척이나 조기와 같은 마음을 갖지는 못할 망정 혀를 놀리다가 기휘에 저촉될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상수 안에 좀 지나친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의 인즉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군 연산 6년 5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저포 여필과 억색마포 20필 상품 유청색 저사 한 필을 대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군 연산 6년 5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정포 50필을 대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대선 조숙기가 아래기를 함경도의 회령 종성 등 여러 고을이 인구가 적은 데다 거계가 비난한데 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섞여 살면서 저 사람들은 강성하고 우리 백성들은 점점 약해지니 신의 생각으로는 절도사를 중심으로 보내어 소생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영사 이극규는 아래기를 불영지는 산천이 가로막히고 토지도 비옥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진을 설치한 것도 관할을 두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진을 정승 파오달 남쪽 가로 옮기면 저 사람들이 비록 강성해지더라도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대개 불영에서 여기까지가 겨우 60리요. 여기서 허수라까지 40리입니다. 정승 바오달에 작은 산이 있고 그 서쪽에 홍빈이 있는데 수원이 장백산에서 나옵니다. 적인들이 언제나 홍빈으로 해서 들어와 도둑질하는 이곳이 요로입니다. 또한 그곳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도 가서 살기를 원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부령부를 홍빈에 옮기고 무산부를 양령만동에 위에 옮기고 하삼도의 군사 500호를 옮기되 300호를 부령에 두어 본부군사와 합쳐 600여호가 되게 하고 그중 200호는 무산부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은 이 사공은 아래기를 그일 성상께서 기체가 편하지 못하시어 오래도록 경연해서 이 일 보는 것을 폐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부지런히 나오시고 중지하지 마소서. 더구나 천변이 자주 나타나니 당연히 몸소 득 있는 정사를 시행하여 재변을 해소시켜야 하겠습니다 하고 조숙기는 아래기를 올 흉년은 비단 한경도만이 아니라 발도가 다 그러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 안에 쌀값이 치솟아 기근이 막심하고 천재와 지변이 자주 일어나는데 말을 구하고 술을 금하는 일 같은 것은 말단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만일 재앙을 해소시키려면 반드시 하늘에 보답하기를 실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실이라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여러 신하들을 맞아들여 다스리는 도를 강론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유의 말에 백성들의 일분을 너그럽게 하여 주면 백성들이 일분의 혜택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신이 함경도에서 돌아올 때에 생해삼을 채집하여 드리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또 상위원에서 오미자 등 물품을 더 정하기를 청했다니 폐단을 없앨 날이 없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했는데 왕이 이랬기를 만일 그 폐단을 가지고 말하기로 한다면 횡간에 기재되어 있는 정상 공물인들 어찌 폐단이 없을 것인가. 근사의 여러 군과 공주 옹주의 길례가 겹쳐 부득이 더 정한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었다. 대사가 안호가 아래기를 근자의 재변이 겹쳐 나타나므로 마땅히 수성하시어 하늘에 꾸지라며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 청컨대 부지런히 경련에 나오시어 조금도 간단히 없게 하소서. 또 형벌이 적당하지 않으면 백성이 손벌을 노릴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양희지와 이세인이 의사한 일 때문에 중한 주의를 받아 멀리 귀양 갔으니 이로 인하여 말하는 길이 막힌다면 국가의 복이 아닐까 합니다. 원컨대 너그럽게 아래 사람들을 어가시어 상하가 서로 믿게 하소서 하고 장령 이 의소는 아뢰기를 양의지 이세인의 일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의사스러운 일 때문에 주의를 당하였으니 신등이 아프고
애석하게 여깁니다. 또 전일의 사관과 내시를 보내 유생들을 형장 때리는 것을 감시하게 하시니 육경들을 믿을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까? 하였으며 아노가 또 아뢰기를 관찰사는 한 지방을 전제함으로 책임이 중한데 의뢰 관절이 낮은 대상을 보내니 좋지 않습니다. 참가대 관절이 높은 중신을 가려 보내소서 하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황해도에 원래 배정된 제사 포육의 수가 평안도보다 많은데 지금 이국균이 평안도에서 제사 포육을 황해도에 옮겨 배정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도가 지방의 협소하고 인물이 조전한데 지금 또 더 배정한다면 그 배단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각도에 균등하게 배정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내관 서수진을 당직청에서 형장 때렸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와 강목의 진나라 성재기를 강하다가 조나라 기주에 크게 황충이 퍼지자 사예가 수재인 조왕호에게 죄주기를 청함으로 성재가 말하기를 이것은 짐이 정사를 잘못한 소치인 것인데 사예가 수재를 죄주자고 하니 어찌 나를 죄주는 뜻이겠는가 한데 이르러 시독관 김감이 아뢰기를 호가 이적의 인군으로서 그 포학이 심하였지만 이 말인즉 제왕의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군이 제변을 만나면 의당 공부하고 수성하면서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요 죄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헌납 이 효문은 아뢰기를 함경도 오진이 해마다 흉년이 돼 온성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분산된 사람이 많습니다. 뒤에 비록 차차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살아나게 되지 못하였는데 야인들이 거세게 출몰하고 있어 변방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매우 많으니 변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도사는 멀리 주진에 있게 되고 방의 책임을 전담하는 사람은 변장이니 변장이 만일 적당한 인물이 아니고 보면 반드시 사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근자의 전하께서 매양 선비들이 풍습이 아름답지 않아 위를 업신여기는 풍속이 되었다고 정교하시는데 인군인 분이 성악을 고명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게 법을 세우고 공경대부가 또한 모두 몸소 실행하여 시범할 것 같으면 아래 사람들이 자연 보고 감동되어 선비들의 풍습이 시정되어 위를 업신여기는 풍속이 없어지는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을 죄주어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을 것이 있겠습니까? 또 대신은 인군의 팔다리요 대가는 인군의 이목인 것입니다. 팔다리와 이목이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상이 하는 일을 오직 대간만이 할 수 있고 대신 역시 대간의 말을 공론으로 여겨거리는 바가 있는 것인데 만일 대간의 말을 전하께서 모두 정실에 있는 것이라 하여 주의해 주신다면 무릇 중심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잘못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위로는 성상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대신들의 엄밀한 중상을 무섭게 여겨 위축되어 입을 다물지 않을 사람이 드물게 될 것이니 대간의 말이 비록 더러 실정에 지나친 것이더라도 관대하게 용납하시어 말하는 길을 넓히소서 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너의 말은 순전히 대간이 주의당하는 것을 위하여 한 것이다. 전일의 양희지 등의 일을 우의정이 정실에 있다 하였는데 어찌 우연히 한 말인 것이랴. 대저 대간이라는 것은 인군의 이목인 것이다. 귀와 눈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8일 신내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나다. 경년의 날씨였다. 정은 신순문이 아뢰기를 그늘에 오랫동안 경년을 폐지되었으니 청건대 부지런히 나오시어 중재하지 마소서. 그년의 변방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흉년이 잇따라 들며 천변이 자주 일어나니 전하께서 더욱 정사에 부지런하시어 공부하고 수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번에 양희지와 이 세인이 의사한 일로 인하여 주의를 당하였는데 말하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했는데 왕이 이르기를 내 말이 틀렸다. 정부에서 어찌 생각해보지 않고 의계하였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나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경년에 납시었다. 집이 이 굉이 아르기를 전하께서 지금 강목을 강독하십니다. 그러나 경학 역시 강독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청근대 경학도 어불러 강독하소서. 또한 주강, 석강과 야대에도 역시 납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정은 이 사공은 아래기를 전하께서 그늘에야 경년에 납시었는데 아울러 조화 조참도 받으시어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시고 또 옥사와 성사는 더욱 오래 밀릴 수 없사오니 정사 이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사 이의급규는 아래기를 장사 이를 보시는 등의 일은 대간의 아랫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날마다 조회를 받는데 만일 하루라도 조회를 폐지하면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보시며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소서. 또 사학은 전대에 행한 일들이 자취를 보는 것으로서 그 지혜와 생각을 감하게도 되고 보태게도 되는 것입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내가 송사에 들어 결단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는데 강목을 읽은 후로는 환하게 막힘이 없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나여 대신들에게 두루 강목을 하사하시어 모두 읽게 하였으니 그 사학이라는 것이 성대의 유익함이 이러한 것입니다. 단 경학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으로서 경학을 읽으시며 항상 존양하고 성찰하는 공부를 하여 가신다면 성덕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3일을 글 읽지 않으면 혓바닥이 굳어진다 하였는데 학문은 결단코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조조에서는 장수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은 장수가 너무도 적습니다. 신이 재상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인물을 첨가해 올리는 것이 바로 소임인데 유순정이 지려가 있고 또 변방위를 잘 알아 참으로 쓸만한 인재위원이 빨리 발탁하여 등용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배천이 우박이 내리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났다고 해성이 나타났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목의 진나라 성제기를 읽었는데 유상이 강남 사대부가 교만하고 사치하며 술 취하여 방종하게 노는 것을 서로 숭상함을 미화하였다는 데에 이르게 되지요. 동지사 홍기다리 아래기를 유상의 말이 당시 병통을 적절하게 마친 것입니다. 진나라 조중 선비들 풍습이 극에 청허한 것을 서로 자랑하고 교만과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온 세상이 모두 명교 밖에 놀다가 끝내는 나라니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건만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가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나 이제나 선악 국가에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실은 인심과 풍속이 사치하고 검소함에 달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풍속이나 습관도 역시 교만과 사치를 서로 사랑하여 그 사는 집은 굉장하고 화려하기를 힘쓰고 의복은 화려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음식은 다투어가며 호사스럽게 하여 서로들 예법 밖으로 벗어나고 있으니 진실로 금지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그 얼마 안 가서 진나라 시대의 세상 풍속이 되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이런 풍속은 그 유래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쌓임이 두터운 것은 헐기가 실로 어려운 것으로서 풍속의 오랜 폐단은 법사에서 교철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윗사람 된 이가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차려 크게 기강을 진작시키고 건법을 세워 과단성 있게 실행한 후에만 쌓인 폐단이 제거되어 인심이 자연 바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지평 김사원은 아래기를 경륜에서 진강한 후에도 체념하시지 않는다면 유익함이 없는 것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옛사람들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보시거든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체념하시어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은 경계를 삼아 한 가지 정사나 한 가지 일이라도 모두 옛사람으로 법을 삼으신다면 여러 가지 일을 재결하는 데 있었으나 여러 신하들을 접대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일도 타당하게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대간이 아랜 것은 번세하고 지리한 것 같지만 반드시 시종을 살피고 헤아린 후에 아랜 것인데 그래 전하께서 의뢰 모두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의사한 일을 가지고 정실이 있다 하시니 이렇게 되면 누가 감히 다 말하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홍기다리 전교하기를 경연에 나갈 때 경이 아랜 홍귀달에게 전교하기를 경연에 나아갈 때 경이 아랜 아름답지 못한 풍속을 모두 글로써 썼어 아래라 하였다. 홍귀달이 아래기를 지금 사치하는 풍습은 혼례가 제일 심합니다. 왕자녀의 길례 때에 장속하는 비용과 금은 주옥, 채단, 포백의 종류가 대궐에서 나오는 것이 그 수를 세일 수가 없으므로 사대부 집에서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하여 부자는 그 재력을 다 털어 겨우 충족시키게 되고 중하의 가정에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마련하여도 오히려 부족하면 부자에게서 빌리고 친구에게서 구득하여 바라보며 따라가기 때문에 한 가정에 자녀가 비록 많더라도 재산이 한 자녀의 혼인에 다 들어가 버리고 결국에는 가난해지고 군색하여서 살아갈 길이 없게 됩니다. 혼례가 크게 사치스러워 급하단 일으게 되었으니 어찌 작은 일입니까? 청컨대 내비와 외응을 상세하게 정하되 모두 감손하게 하여 위에서도 낭비하는 일이 없고 아래에서도 무리하게 마련하는 일이 없게 한다면 공사 양쪽 다 편리하고 풍속이 후해질 것입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를 경우 이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내가 실은 어질지 못하여 바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윤재가 치게하기를 이달 13일 밤에 도적 52여 명이 은두리보에 진입하여 사면에 모여들고 떠들어대며 어지럽게 쏘아댔는데 공간 이명송과 갑사 문기가 사격하여 무리쳤습니다. 하였다. 잘했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혜승이 자미군과 여사성 위에 나타났다. 왕이 판윤 김은기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여사성이 자미궁에 있는 것인데 요사스러운 별이 침범하였으니 변괴가 큽니다. 청근대 공부하고 수성하소서 하였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일기 37번 연산 6년 5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내일 농사짓는 구경하고 제천정에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여야 하겠으니 한강 남북쪽의 큰 길과 동서쪽의 샛길 및 언등과 봉우리 등 안개가 서로 통하는 것을 어부 외에는 일체 자빈들을 검하라. 또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수색해서 내보내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조의 색승지들을 모두 주의해주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왕이 동쪽 교외에서 농사 짓는 것을 구경하고 제천장에 주가하여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지평 김사원과 정원 이 사공이 간하에도 듣지 않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고기 잡는 일이 어찌 밖에 누설되었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두 대비의 본궁에서 각각 쌀 100석씩 실어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산호나무 산호포기를 가져오라 하였는데 상의원에서 저장한 것이 없다고 하리니 전가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원 이사공이 아뢰기를 그늘에 최형한 강집이 장령이 되었다가 모두 병으로 사직함으로 갈개하셨는데 만일 그들이 각자 형편을 들어주어 갈개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 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형한과 강집은 말하는 관직이므로 피하기를 도모하여 그 정상이 죄주고 야두겠으니 모두 국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쌀 100석을 두 대비전에 드리라 하셨는데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이렇게 허비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최형한 등이 병이 있다면 어떻게 소임을 감당하겠는가? 또 대비전에는 비록 1000만 석을 드린다 한들 너가 어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간의 일일지라도 말할 바가 아니요 정원에서 또한 아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 사공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죄의 당한으로 사람들이 모두 각자 위구하기 때문에 최형한이 병을 칭탁하여 사직한 것입니다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와서 아뢰기 때문에 신등은 감히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가하기를 그렇다면 대간을 중히 여기고 인군을 경하게 생각한 것이다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해상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환관으로서 조사의 제종 이상 친족에게 장가되는 일과 사천으로 아내나 첩을 삼는 것은 이미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니 사헌부에서 이것을 거듭 밝혀 고행하라 하였다. 왕이 자신의 소행이 부도덕한 일이 많기 때문에 외인이 알까 두려워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정은 240이 아뢰기를 최형한과 강집이 본직을 피하기 위하여 병을 칭탁하고 사직하였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가는 깨끗한 요직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영화롭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지금 최형한 등은 이미 면하려고 한다. 무릇 대간을 피하려 하는 것은 그 인군이 어두워 그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옛날 쇠퇴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어진 이들이 보존되지 못한 것을 짐작하고 약을 먹거나 스스로 목맨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 인군을 가리켜 소리개, 날개, 가마귀, 주둥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 지금 형편도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아이고 자신이 잘하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천지하기를 제용감의 수주 30필 면포 100필 정포 50필과 상의원의 오래 묵은 정주 50필 오래 묵은 흰 면포 30필 오래 묵은 흰 저포 30필 검은 마포 40필을 대굴로 들여오고 뇌록 100말 주토 15말 정분 40말, 송년 50건, 향분 8건, 악교 50건을 내수사로 실어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한 240이 최형한 강집을 국문하기를 청하였는데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효사묘는 선왕들께 주의지어 결단코 각전과 비등하게 왕후로 칭할 수는 없는데 지금 기위 사당을 세웠으니 단지 내관으로 사당을 지키게만 하는 것은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대저 내관들은 사치를 알지 못하니 조관 중 작품이 있는 사람으로 지키게 하면 제사에도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하게 되고 내관들 역시 엄숙하고 조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정원에 어수를 내리기를 지금 이미 사당을 세워 혼이 의지할 곳이 있게 되었으니 회사에서 간략하게 조석 상식을 갖추는 것이었다 할지 여러 대신과 예조에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2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홍흥을 한승부 좌윤으로 이인형을 우윤으로 한사문을 사헌부대 사안으로 신용계를 장령으로 김감을 홍문관 은계로 조후를 사헌부 집행으로 남건을 홍문관 교리로 안처선을 정자로 안침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의 승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작년 이의선 정은 이사공이 아뢰기를 해마다 흉년이 겹치고 게다가 남북의 사변마저 있어 국가에서 서방으로 정부를 하려고 하되 군수가 부족하여 중지하인데 지금 별도로 진상할 양전의 미국이 매우 많으니 전략해 사용하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영사정문형은 아뢰기를 조종조의 내전의 소용은 반드시 내수사에서 가져다 쓰고 국가의 양국은 사용하지 않았으니 대가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성중께서도 또한 상전을 위하여 진상하였으니 어찌 이것이 함부로 소비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이 사공이 아뢰기를 전일의 대감과 정조가 상피하는 법을 이조의 계청으로 인하여 이미 이를 폐지했지만 이 법은 조중께서 제정한 것이니 만약 법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여러 사람의 의논을 수합해야 합니다. 어찌 한두 사람의 말로서 옛날의 법을 경솔히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문과 이 계동은 모두 한 관사의 장인데도 그들에게 상피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또한 마땅히 대감과 정조의 같이 임관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규탄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마땅히 정승 등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안침이 상서하여 사직하니 정승 등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3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년에 납시었다. 장령 신용계가 아뢰기를 근래 오랫동안 정사를 보살피지 않으시어 옥사가 오랫동안 판결되지 않았으니 속히 정사를 보살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정은 심순문은 아뢰기를 대감과 정조가 상피하는 법을 선왕께서 시행한 바인데 만약 상피를 논하지 않는다면 정조에서 사람 쓰는 것이 잘되고 잘못된 점을 누가 즐겨 논집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남방의 왜구가 몰래 일어나서 병고가 불측하오니 마땅히 장수를 선택하 이를 진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산포의 외종이 인구가 날로 번식해서 방자하고 횡포하기를 꺼리낌 없이 하는데 안침은 변방의 일도 알지 못하며 군사의 사무에도 익숙하지 못하니 주장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어찌 능히 왜구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안침 제 자신도 능히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알고 면직하기를 청하니 빨리 이 청을 조추소서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3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안침은 그가 적군의 예봉을 꺾고 외모를 막는 데는 비록 단점이 있으나 그의 재지와 박력은 군사를 어루만지고 적군을 위압할 만합니다. 전일의 조익정도 또한 본도의 절도사가 되었는데 안침을 조익정에 비한다면 그 재주가 10배나 되오니 무인을 꼭 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성명이 이미 내려졌으며 조중 때 유학자의 장수를 교대로 임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하고 신성성은 의논드리기를 안침은 유학만을 학습하고 공마 군대의 일은 익히지 않았으니 그가 장수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조중 신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정문영과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안침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변장은 문관과 무관이 교체로 임명되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입니다. 또 평상시에 병조를 훈련시키는 일은 안침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보건대 안침이 면직하기를 청하는 말은 지극히 상세하고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장수의 가볍고 무거움이 최고의 건장하고 허약함과 사의이 잘하고 잘못하는 데 있지 않고 군사를 통솔함이 꼭 알맞게 되고 재반 조치가 적당하게 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안침의 군사의 통솔함과 재반 조치는 반드시 무인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당송의 시대를 두루 보건대 유학자를 임용하여 장수로 삼은 적이 많았으나 유학자의 장수이기 때문에 이를 실패한 것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 극견은 의논드리기를 안침은 글 잘한다는 명성은 있으나 군료의 일은 익숙하지 못하니 그가 사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방의 방어가 비록 중대하다고 하지만 지금 조정의 법도가 있고 다른 변방의 현단은 없으므로 그 소소한 도적의 친구는 논할 것이 못되오니 우선 이 사람을 시험하여 조치함을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 극견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3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윤필상과 신성선, 정문영, 이극군이 의논드리기를 대감과 청조가 상피하는 일은 마땅히 당연히 대간의 말을 쫓아야 하옵니다. 하고 한치영 상주는 의논드리기를 대감과 정조가 상피하는 법은 대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 때 혹은 교체하기도 하고 혹은 교체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영구히 늘 시행하는 법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감과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한치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3일 어류 네 번째 기사. 정은 이 사공이 아래기를 동청래가 상언하여 관직을 요구하니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되 위장 등의 관직을 임명할 만하다 하는데 대체 위장의 임무는 근병을 관장하고 요속을 전주해 하므로 그 임무가 중하여 향화 한 사람에게는 임명할 수 없습니다. 또 제영감 첨정 조원경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강등하여 임명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조원경이 이 제용감에 적합하지 않으면 마땅히 동품의 관직에 옮겨 제수해야 될 것이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강등하여 제수해서는 안 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동청래의 일은 윤회하지 않는다. 조원경은 과연 애매한 점이 있다며 본 뒤 관직과 서로 비등한 곳을 바꿔 임명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4일 병수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사공이 동청래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수동이 병으로 사직하니 명하여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헌납 이효문은 동청래에 일을 농기하고 지평 김사원은 대간과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사공이 아래기를 조원경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강등 제수하였으니 차근대 이조의 관원을 구문하옵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6일 모자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6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사간 이효독이 동청래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논기하였다. 지평초 호가 아래기를 동청래를 대신들의 의논으로서 위장에 임명하도록 허가하였으니 만약 위장에 임명한다면 반드시 첨지중추에 제수하게 됩니다. 이같이 되면 관직이 넘치고 조정이 낮아질 것이오니 이 효독이 농기한 바를 빨리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 사복시의 말을 각관에 나누어 보내고서 만약 잘못으로 잃는 것이 있으면 그 수령은 물간 사전으로 파직하게 하였으니 이 법이 너무 중합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은 심승문이 동청래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농기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나누어 기르게 한 말을 듣게 한 각 고을 수령들에게 물간 사전으로 파출시키는 법은 너무 중하지 않느냐. 병조에게 물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지평 김사원이 동청래에 일을 농기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공조에 전지하기라 고피 50장과 마피 10장을 골래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지평 김사원이 동청래에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논계하기를 사관원에서 조원경을 강등 제수한 이로써 이조의 공문을 청한 것은 이조가 사람을 임용하는 권한을 잡고서 함부로 임무를 올리고 내려서 그 패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오나 조원경이 사무를 능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조정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조원경이 그전에 재용감 첨정이 되었을 적에도 또한 능히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다시 사무를 처리하는 관직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원경을 강등하여 제수한 일은 이조의 과실이 아닌데 이를 공문하면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는 공문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정한 이 사공이 대간 정조가 상피하는 일과 동청래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박승은이 임금 앞에서 웃음을 머금었으니 당직청에서 장 100대를 치라 하였다. 정은 이 사공이 아뢰기를 신등이 조원경을 임용할 만하다고 해서 아랜 것은 아닙니다. 조원경은 비록 그 직책에는 적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관사의 제조가 검거한 것인데 이조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직을
강등시켰습니다. 그 패단을 자르게 해서는 안 되므로 국문하기를 청하인데 전하께서 이를 쫓았으니 헌부를 맡은 사람은 마땅히 국문하도록 전하께서는 재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도 곧 국문하지 말기를 청하니 조금도 대헌의 기풍이 없습니다. 참근데 그 뜻을 물어보옵소서. 또 대감과 정조가 상피하는 일과 동청래의 일을 지금에 이르러까지 윤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관계된 것이 가볍지 않으니 다시 널리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장령 신용계 이의성과 지평 김사원이 아뢰기를 이조에서 조원경이 사물을 처리하는 관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강등하에 제수하도록 개청하므로 신등도 또한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에 와서 전지를 받들어 공문을 하더라도 대답하는 말은 또한 신등의 뜻과 같을 것이오니 간언의 농계로서 갑자기 추국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개품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간언에서는 후일의 패단을 염려한 것이고 헌부에서는 일의 대체에 의거한 것이니 천하의 두 가지 일이 다 옳은 것이 없는데도 이 일만은 다 옳다 하였다. 신용계 등이 다시 아뢰기를 간언에서 이미 신등을 허물하였으니 청컨대 사피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0일 MGN 첫 번째 기사 장령 신용계 이의선 지평 김사원이 사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장령 신용계 등이 피하기를 굳이 청하니 명하에 채차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경량부 수의 안에 오금이 이 계창과 간통한 유를 장 90으로 속하게 해야 두겠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의정부와 승정원에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정은 이 사공이 동청래와 대간 전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논계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1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박원종으로 한승부 우윤을 이 인형으로 사헌부 대사원을 삼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1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계동이 병으로 사직하니 명하이 후 휴가를 주고 약을 내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2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지평 조호가 아뢰기를 지금 사관원과 사헌부에서 논계한 것은 모두가 공론이온데 그 옳고 그른 것을 전하께서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사관원에서 사헌부가 이조를 펴는다고 생각하니 이로써 무정한 것이 유정한 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용계 등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조정의 공의가 어찌 되오리까? 만약 대신들에게 의논한다면 그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 정문영 한치영 상준 이극근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이조를 다 공문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공문하지 말도록 청한 것은 사람이 속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서 이조의 일도 또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조는 인물을 권영하는 곳이니 마땅히 사람의 재능에 따라 관직을 임명하게 되는데 조종조도 때로부터 혹은 강등하에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결론이 없으면 산직에 두었다가 다음 도중 때 서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조원경은 재용감 첨정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교수관 교리에는 적합함으로 강등하에 제수한 것이오니 무슨 실수가 있습니까? 사헌부에서는 이로써 공문을 말도록 청하였는데도 사관원에서는 사헌부가 이조를 편들었다고 생각하며 논계한 이는 형적이 없는 말입니다. 하물며 사헌부와 사관원이 서로 공격한다면 서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강제로 상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헌부의 일은 그 자신이 쓸 수가 아니오니 그들에게 관직에 다시 돌아가도록 함이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경등의 아랜 바와 같다. 그러나 굳이 청함으로 채직한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세영 조화성지 권주 동부성지 안윤 등이 의논드리기를
형류를 쓰는데 저항이 있을 수는 없으며 사형에 있어서 비의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옥금은 사족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그 아내를 안중에 두지 않고서 엄란한 짓을 제멋대로 행하여 크게 풍교를 더럽혔습니다. 이러한데도 징벌하지 않는다면 전리가 땅에 떨어져 백성들의 나쁜 짓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니 단연코 범상한 간음으로서 논죄해서는 안 됩니다. 태강수의 아내가 일찍이 간음으로써 주력을 당하였으니 신등은 이런 전례에 의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창은 종친들과 서로 결탁하여 조수로 드나들면서 술잔을 기울여 함께 즐기면서 그 아내를 몰래 간통하고 밤낮으로 공공연하게 엄란한 짓을 자행했으니 엄격하게 주의를 다스려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태강수의 아내의 구만은 간음을 행한 것이 장기와 같았으므로 그때 이를 간통한 사람 중에는 혹 종친의 아내임을 모르고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모두 그들을 아주 먼 변방으로 기억 못해 노보로 삼았으니 이 계창의 주의를 어찌 가볍게 논단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 계창에게도 또한 마땅히 장형을 집행하고 온 가족을 아주 먼 변방으로 기억 보내 종으로 삼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하고 우승지 최한원과 좌부승지 김봉, 우부승지 이손은 의논들이기를 업군과 이 계창이 엄난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성화를 더럽혔으니 비록 사형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류를 상고해 본다면 사죄가 아니면 형류를 정상을 참작하여 올리고 내릴 수 없으니 중률 외의 전형으로 논지한다면 변율의 단서를 열어놓아 전하에 호생하는 인덕에 방해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사죄에 비기는 형률은 옛날에도 그런 법이 없었으며 범인이 화가 난 형률을 쓰게 되면 또한 인정이나 국법에 합당하지 않으니 두 사람 모두 장일백을 치고 아주 먼 변방으로 옮겨 영구히 노비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최환원의 등의 의논의 변유료의 단서를 열어서 호생하는 인덕에 방해됨이 있을까 염려된다 했는데 이것은 그릇된 말이다. 대저 아무리 나타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죄가 크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더구나 옥금의 엄난한 일은 옛날에도 어찌 이와 같은 심한 것이 있었겠는가. 정적이 환하게 드러나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전에 태강수의 아내 또한 지나치는 엄난으로서 차명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대들은 비록 변율이라는 것으로서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호생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죽일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변율인 것이다 하였다. 시경에 이야기하려면 말이 길어지겠다 하고 또 무슨 이로 주림에 간음고 하남을 따라가기 위해서다고 하였으니 엄난한 행동을 미워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땅히 엄격하게 징벌해야 될 것이다. 나는 정성들의 의논을 수합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 윤필상, 정문영, 한치영, 성준, 이덕균, 이덕돈, 신수건, 김자정이 의논들이기를 조종 때에는 사족의 분야로서 실행하는 사람은 그 남녀를 모두 형률 외의 죄로서 논단하였는데 혹은 죽이기도 하고 죽이지 않기도 한 것은 대개 그때의 정상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율문 내의 간통죄는 기천의 구분 없이 조간이는 이하는 장일배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조의 사족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남편을 밖에 쫓아내어 의식을 공급해주지 않고 엄탕한 욕정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니 죄가 크고 악의 극함이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만 형률 조문에만 의가해 이를 처단한다면 풍속을 격려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태강수의 아내의 전례에 의거하여 이를 중형에 처하고 그 간부 이계창도 또한 형률에 의거하여 장형을 집행하고 평안도의 아주 먼 변방의 쇠잔한 고을에 온 가족을 영구히 노비로 소속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윤필상 등의 의논을 좇았다. 선교하기라 경양부수 귀존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어떻게 처단하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라 기존의 사람된 품은 한 덩이의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옥금이 그를 종과 같이 대우하여 고탁까지 하였는데 사람들이 혹 너희 아내가 엄통하고 나쁜 짓을 이와 같이 하는데도 어찌 이를 폭로시키지 않는가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자식 셋이 있는데 만약 이 아내가 없어지고 내가 또한 복록을 잃게 된다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다 하였으니 신등의 생각 이 사람은 죄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희미하고 용렬하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징계됨이 없을까 염려된다. 내 생각은 이를 처벌하는 것만까지 못하겠다 하였다.